네, 전국에 계신 우리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험 보느라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변해가는 시험을 준비한다는 게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많이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시 하나 함께 하고 싶어서 먼저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또 풀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외로워서 밥을 많이 먹는다던 너에게, 권태로워서 잠을 많이 잔다던 너에게, 슬퍼서 많이 운다던 너에게 나는 쓴다. 궁지에 올린 마음을 밥처럼 씹어라. 어차피 삶은 네가 소화해야 할 것이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지금 같이 이렇게 제 수업을 듣는 이 시점에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수험생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힘내보자고, 밥심으로 우리가 또 버텨야죠. 그래서 열심히 또 한번 이렇게 가보기 위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천양희 시인님의 이렇게 시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 조정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저하고 다시 한번 문항들도 살피고,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시험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오늘 하나하나 정말 굉장히 힘주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제가 분석한 내용을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덕콕 2023 국가직 9급 국어 해설의 방문가 국어 천지현입니다. 적중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저는 좀 알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좀 이렇게 덜 알려진 강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더 적중률이 높을 수 있어요. 이건 제가 가져가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좀 없어 보일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좀 많이 알려진 이런 강사님들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은 좀 거기서 좀 안 나오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근데 제 책은 이번 저 조금 있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밝혀드릴게요. 왜냐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하신 수험생 여러분들도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이렇게 시험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을 또 아셔야 되고, 또 저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더 앞으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고 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이런 시험의 경향을 잘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좀 더 이 부분을 조금 이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험 이후이죠. 더더군다나 이 해설 강의를 듣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4월 국가직 9급 이후의 시험들을 국어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첫 번째, 점수대별의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수업뿐만은 아니라 점수대별로 맞는 교수님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무래도 조금 국어가 많이 안정돼 있는 이런 수험생 여러분들 말고요. 난 좀 국어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 난 좀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수험생 여러분들 저 있습니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안전하게 또 이렇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함께 하겠습니다. 점수대별에 맞는 이 수험 생활을 이렇게 계획을 짜고 또 이렇게 과목을 정리한다는 것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바로 이 부분이죠. 빠르고 그리고 기복이 없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어떤 난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실력입니다. 시험의 난이도는요, 이 어렵고 쉽고의 부분은 시험이 끝난 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보는 그 해의 시험이 뭐 국가직이라고 해서 더 어렵고, 지방직이라고 해서 혹은 7급이라고 9급이라고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시험이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실력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1번과 2번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꼭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가직 9급 국어 해설에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주목할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대비책, 그리고 시험 대비를 위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올 하반기에 있는 국가직 이후의 시험들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 2023 국가직 9급 국어의 특징부터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전 시험과의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 있습니다. 당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바로 차이가 있었나? 제가 이렇게 분석한 표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문법, 규범, 어휘, 그리고 비문학, 문학 독해로 나눴는데요. 사실 이 학교 문법하고 국어 규범은요, 앞으로는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공부의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좀 더 포커스를 어휘에 맞춰서 우리 올해 그렇게 수험을 준비해서 시험장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끌어 드렸고요. 조금 이따 시험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국어 규범 쪽에 이런 발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문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자면 어휘의 문제였고요. 또 하나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 달라진 시험에서 이 독해 준비가 잘 돼야 된다. 특히 이제 문학이나 비문학이나 대부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조금 그래도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이제 되시겠지만 문학만 비문학만 이렇게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과 비문학이 함께 독해 영역으로 이해를 해서 이쪽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여기 국가직 9급에서는 독해 문제가 문학의 3문제, 이제 비문학 독해 영역으로 12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요. 저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이 두 부분을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읽어서 이해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어휘가 바탕이 되어야 되죠. 죄다다 이번 국가직 9급의 문제는 독해 문제였다. 라고 생각을 해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분석을 그렇게 잘 이해될 수 있게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번 우리 난도 말씀드려야죠. 조금 서운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어렵죠. 물론 시험을 보고 난 뒤에 나는 이번에 국어는 정말 괜찮았어 라고 하는 수험생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제가 욕 얻어먹을 이런 말을 좀 하자면 난이도가 우리 이쪽 1번 쪽에 있어서는 중하 그리고 독해 영역 쪽에 있어서는 중의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 학습 대책을 달라는 거죠. 그래, 너 그렇게 분석해 왔니? 그러면 제대로 나를 점수가 나올 수 있게 대책을 달라는 거죠. 대책을 달라. 자, 그럼 있을까요? 네, 있죠. 오케이, I'm okay. 있습니다. 이번 우선 국가직 9급 국어 해설에 앞서서 이런 제가 표를 나누어서 영역을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합니다. 출제 영역은 어휘와 독해. 독해를 위한 독해를 잘 준비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문법과 어휘의 부분이 따라오는 이런 시험의 경향일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문법을 공부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들이 죄다다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밑바탕이 되면서 밑거름이 되면서 또한 시험에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문법과 어휘 공부가 될 것입니다. 자, 주목할 부분입니다. 출제 영역이 이렇게 간소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하는데요. 공무원 이런 준비를 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시험에 이렇게 뜻을 두고 계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들 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이 아플 정도로 가끔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러면 마음이 아플 정도로 정말 열심히들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양치기를 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많이 공부시켜가지고 고생 죽도록 시켜서 점수 잘 나오게 하는 거 과목도 많은데
그래서 저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현장에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굉장히 간소화된 이러한 커리큘럼과 교재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대비는요. 여러분들 기초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입니다. 제가 아까 점수대별 교수님 찾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지만 많은 시간을 들이는 양치기 공부가 아닌 바로 그러한 공부법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자, 2023 이후의 시험 대비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이쪽 좀 안 보이시죠? 제가 조금 강조해서 제 육성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점 체크 너무나 중요한데요. 자, 이후의 시험 대비죠. 하반기 쪽으로 남아있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약점을 정확하게 꺼내올 수 있는 그런 마무리 공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을 찾아 들으셔야겠죠. 자, 어떻게? 그러한 수업을 잘 찾아 들을 수 있게 교수님, 이제까지 함께하는 교수님을 따라가는 방법도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 잠깐 비틀어서 다른 또 교수님을 찾아가는 방법도 있으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안전하게 가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후자 쪽은 조금 불안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교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G까지 이렇게 짜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년의 커리큘럼 가운데 과목들에 섞여 있는 그런 문제라든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옮기는 것은 조금 어렵다. 하지만 문제로 풀어보는 것은 가능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적중률이 좀 높다니까요. 아직 덜 알려져서. 그래서 문제를 만나보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 강조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죠. 이제 보니까 이 독해력이 엄청 지금 중요해졌어요. 자,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생각의 기술. 제가 정말 맨날 외치고 있는 생각의 기술.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에도 뭐가 들어가야 된다?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기술?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그 독해 문제를 잘 맞힐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의 기술입니다. 문법을, 어휘를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의 기술입니다. 우리는요, 전략을 이렇게 세웠고요. 이제 하반기 쪽으로 남아있는 시험 대비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자신감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나는 시험장에 들어가서 쫄보가 되고 말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사실 그건 근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좀 속상했습니다. 마음이 좀 이렇게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시간 분배가 이게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답이 이렇게 사실 손을 흔드니까 체킹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아무래도 시험장에서는 내가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자꾸 이렇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부족하기도 했다. 자,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제가 분석 들어가기 전에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자신감입니다. 이후의 시험 준비 저하고 하나하나 문제 꾹꾹 눌러가면서 문제 풀 거고요. 그리고 오늘 해설 강의에서도 제가 바로 어떤 부분을 정리를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2023년에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주 꾹꾹 눌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끝까지 이거 막 몇 배속 하셔도 돼요. 말 안 그래도 빠른데 몇 배속 하셔도 되니까 끊지만 말고 한번 들어보셔라. 끊지만 말고 옆에 뭐 마시면서 보셔도 됩니다. 끊지만 말고 끝까지 한 번에 통으로 들어주세요. 제가 적중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 개의 교재와 라스트 파이널 모고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얼마나 적중률이 높았는지 조금 귀가 아프시더라도 뭐야 하지 마시고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끊으면 제가 속상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그 끈기와 열정과 함께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문제 해설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은요. 1번. 이게 장문을 가장한 또한 독해 문제죠. 해양 오염을 주제로 연설을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이제 또 뭐도 섞여? 화법도 섞여요. 자, 하지만 이 조건의 표현법과 함께 마지막 결과 라스트 종착역은 독해였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의 교재, 제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기출문제집 184페이지에서 가장 이제 유사한 그런 모양을 이렇게 데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188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유사하게, 그러니까 이것만 있었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까 제가 흥분하는 바람에 그걸 까먹었는데 올해 신유형이 거의 없었어요. 신유형이 없다. 이것도 올 국가직 9급 2023년에 하나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막 새롭게 보여지는 이런 유형들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유형들에서 좀 더 독해가 많아졌다. 이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양들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 제가 가장 비슷한 유형으로 좀 데려온 거예요. 자, 왜 이게 독해냐? 독해는 한마디로 말 깔아먹는 거잖아요. 우리 서로, 내가 말했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말귀 다 잘 알아먹는데 왜 글로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활자하고 친해지자. 그리고 저하고 친해지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실천 방법을 얘기하자 그랬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와, 우리 서리하고 대꾸 모르면 시험 못 본다고 제가 엄청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서리 나왔고, 그리고 비유. 제가 비유 5가지 암기하자. 지교운이 우인풍유대요 해가지고 엄청 또 강조했던 거. 그래서 사실 1번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거의 빛의 속도로 이렇게 풀어가셨을 그런 문제인데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천 방법은 실천 방법인데 앞에 문맥 보셔야죠. 어떤 실천 방법?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 생활 속에서. 이런 말귀를 알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와, 저 또 지금 얼굴 빨개지고 있나요?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생활이 아니면 뭡니까? 실생활적인 거. 그리고 까요 라고 해가지고 의문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사실 강조를 요한 그런 평서의 내용, 서리법, 그리고 라스트, 비유법까지 몸살 이런 거 의인법으로 잘 되어 있고요.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사실 이거 이제 챕터로 보자면은요. 인물의 말하기 방식. 제가 이제 제목 자체는 우리의 산문 문학인 소설에서 좀 데려왔는데요. 여러분, 겉으로만 또 딱 보자면 사실 이거는 뭐예요? 화법이지 않습니까? 말하기 방식이니까. 그런데 이 말하기 방식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연습을 하는 부분은 이 산문의 소설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용이 펼쳐나가는지 마치 비문학의 서술상의 특징 문제처럼도 보여지는 게 바로 이 인물의 말하기 방식인데요. 자, 대화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 와, 이번 전체적으로 지문이 좀 짧잖아요. 그래서 후반기 쪽으로 있는 시험에 있어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좀 지문을 길게 연습을 계속 해가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게다가 이 1번, 2번 정도까지는요. 난도도 굉장히 약했습니다. 뭐 읽어내리기에 크게 어려운 그런 용어도 없고 좀 쉬운 그런 난도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일치 불일치죠. 이 내용 있어 없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없는 내용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팀원들에 대한 유대감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유대감이지? 유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함께 가자, 우리 함께 뭐뭐 하자 이런 게 유대잖아요. 유대, 연대. 이런 게 다 어휘고 말귀 알아먹는 거잖아. 제가 아까 그랬죠. 전체적으로 어휘는 결국 독해를 밑바탕하는 거다라고. 바로 다 이런 거예요. 말귀만 알아먹으면 돼. 이런 걸 뭘 배워.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이렇게 막
앞으로는 국어 선생님들 정말 너무 힘들어지겠어. 이게 말귀 알아보면 연습만 하면 되니까. 그쵸? 어렵지 않아졌어, 시험이. 자, 이것만 없고요. 여러분들 반대하는 이유가 명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대합니다! 라고 했잖아. 명시적이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공감하죠. 함께 느끼는 공감. 그래서 체면을 세워준다. 저도 팀장님 말씀대로. 와, 사회생활 잘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도 사실 팀장님 얘기를 존중한다. 이렇게 굉장히 사회생활을 잘하는 임대리. 자, 그 다음 4번, 의문문. 까요? 까요? 의문문.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선생 여러분들께서 제 이번 시험을 보고 배신감을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와, 나 진짜 학교 문법하고 막 어휘 엄청 공부 열심히 해놨더니 결과적으로는 뭐야, 문법 안 나오고 막 국규, 한글 맞춤법, 표준어, 좀 쉬운 난도 나오고 이러기야 했을 건데, 사실 우리 문법 요소 정말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문법 요소에 종결형 표현을 이런 식으로 막 여기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문법을 공부 안 하는 이런 방향은 절대 가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생을 하지 않을 수 있게 이렇게 뭔가 기초를 잘 다질 수 있는 이런 커리큘럼과 함께 점수대별에 맞는 그런 공부법 잘 찾으셔야 됩니다. 괜히 불안하니까 필요 없는 과정까지 공부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3번 갑니다. 관용 표현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와, 나 이거 완전 적중이다. 이거 이제 우리 동영의 138페이지. 여러분, 제가 이거 막 그랬잖아요. 입추, 그러니까 이 입추를 갖다가 가을 추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막 제가 엉뚱한 얘기하고 막 여러분들 싫어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여기 그대로 이 추가 가을 추자가 아니라 송곳 추자. 제가 이렇게 막 이상한 말 하고 그러면 원래 그런 게 더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풀었다고 저 엄청 수험생 분한테 이렇게 칭찬 듣고, 그게 딱 그리고 게다가 답이었다요. 여기 이렇게 딱 보시면 여기 이제 3번에 이 입추, 이게 틀린 이걸로 답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빛의 속도로 풀어버리는 거죠. 빛의 속도로. 지금 이제 3번 같은 경우는요, 자, 0.001초에 풀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해서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대로 이렇게 뭐 나오고, 또 우리 이제 비견하다, 우리 어휘 300제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예문하고 함께 다 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비견, 어깨를 나란히 하다. 보시면 이렇게 그대로 어깨를 나란히 하다. 뭐 다른 교수님들 다 맞췄던데, 네. 하지만 저도 자랑하고 싶어서요. 자, 다음 갑니다. 우리 4번.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 제가 우리 이제 이번 독해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우리 그 앞에 잠깐만 제가 좀 교재로 좀 가겠습니다. 교재를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제시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이제 공시 국어의 그 기본서가 되게 좀 이렇게 4권으로 좀 두꺼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정말 만든 책이냐면은, 시중에 있는 모든 책들,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다 분석해서, 그리고 현재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세대? 막 엄청 막 얘기하고 있는 게 뭐 맨날 뭐 AI, 메타버스 막 이런 것들 엄청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기계화가 되니까 우리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 와, 내 자리 뺏기니까,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아프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번에 그런 지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한 우리의 그런 시험들이었던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이런 것들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4번 말씀드립니다. 자, 내용 자체는 바로 이제 그러한 내용. 현재 우리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이런 매체에 관련된 이런 것들과 함께, 하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더라도 이런 소재를 다뤄봤냐 안 다뤄봤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함께 우리 많이 지문으로 그 이미 있는 교재 내에서 많이 다루었고요. 그리고 문제 유형은 신유형이 없다 그랬죠. 여러분, 순서 잡기 그러면 꼬리 물기 들어가면 되잖아요. 자,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 바라보는 시각 그랬어요. 그러면 뒤쪽에 가야, 나야, 다야 이렇게 봤을 때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케팅 조사, 시각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가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은 이제 뭐로 가면 좋을까? 마케팅 조사를 해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 또 꼬리물기로 갈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노력이 효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결국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취향, 이 취향 얘기가 뭐예요? 좋아요. 여러분들 이거 방송 보시고 나면 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싫어요 누르지 말고 여러분 취향대로 좋아요 누르고, 이런 게 바로 취향 아니겠습니까? 자, 답은 그래서 2번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신용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연습한 독해의 모양들이고요. 다만 저는 이 말씀 드려요. 정확히 아주 똑같은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은 그런 지문을 데려오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수님들한테 그런 것까지 바라지는 않으시잖아요. 다만 그 소재를 다뤄봤냐 안 다뤄봤냐, 이건 엄청 큰 차이죠. 그리고 연습할 그런 문제를 제대로 많이 제공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4번에 대해서, 방금 그 4번에 대해서 우리 기본서 03권 페이지 49페이지에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다 매체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5번 문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5번의 문항은요, 우리 이렇게 기본서 04권 문항 문제로 갑니다. 그리고 모고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 너무나 많이 유명한 작품이죠. 이 작품을 거의 우리 이제 교수님들께서 제시를 안 하고 간 교수님들은 거의 없을 만한 그런 작품입니다. 김승욱의 작품들은요, 이미 기출도 이제 여러 번 됐었고, 그 작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번 출제된 바로 이 작품 무진기행도 너무너무 중요한 작품이었죠. 그래서 이제 모고에서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함께 풀고 갔던 문제인데요. 하지만 올해 문항 문제는요, 죄다다 어떤 문제들이었다? 독해형 독해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론을 많이 요하진 않았어요. 바로 뒤쪽에 나오는 고전시가 사설시조의 문제에서 조금 어떤 그런 이론이 섞여 있긴 하지만 결국 그 이론도 독해식으로 읽어내야 되는 그런 유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이따 확인합니다. 전체적으로 문학도 독해형 독해,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말귀 알아먹으면 그 작품 안 배웠어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 자, 그러면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요. 바로 이 기억이 무진입니다. 그래서 읽어 내려가 보니까, 자, 첫 번째 1번 수심이 얕아서 라고 하는 부분. 수심이 얕은 데다가 제가 이렇게 색깔로 다 해갖고 왔어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빨리빨리 보시라고. 자, 두 번째 2번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평화가 발달하지 않은 녹색 부분, 평화가 있는, 이렇다 평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3번 경제적 여건에 비해 인구가 적지 않다. 그런데 5만이나 된대, 5, 6만이 된대. 그러니까 그럭저럭 먹고는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이런 거죠. 시험이 끝나고 난 후에 보니까 정답이 너무나 잘 보이잖아. 그런데 왜 시험 시간에는 그랬을까? 좀 이런 아쉬운 점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책점이 보이시죠? 아, 활자하고 친해지고, 그리고 발문 잘 확인해서 답지 잠깐 조금씩 바뀌어진 표현들 본문하고 잘 이어가지고 말귀 알아먹는 연습을 정말 잘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요, 사실은 조금 시험 시간에 잘못 생각하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마지막 부분, 이쪽 부분입니다. 무진의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누구나 인정할 만한 지역의 명산물로 안개가 유명하다라고 했는데요. 명산물 없는 게 아니다, 그것은 안개다라고는 했지만 이것 자체가 인정할 지역의 명산물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는 그것,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추측하면 안 된다 그랬죠.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건 그대로 비문학의 일치불일치 독해 문제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쵸? 너무 이제 우리가 문학에 있어서도 지엽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을 좀 멀리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의 문항이 우리 사자성어 나왔습니다. 우리 다 생각했던 거잖아요. 이제 사자성어가 이런 식으로 도금을 달지 않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 생각을 했을 건데, 우리 이제 기본서 02권이 어휘 한자 책입니다. 그래서 233페이지 한자성어 완성, 제가 기역부터 히읗,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주제별 그리고 뭐 속담 표현까지 다 이어서 이렇게 주제별로 나눠 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기역부터 희읍까지 가면서 거기에 다 있었고요. 이 네 개의 한자성, 뭐 각주국어, 뭐 다 없을 수가 없는 비교적 보편적인 그런 한자성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뭐 읽기도 많이 까다로운 그런 한자 성어들도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이 부분 그 사람이 별것 아닌 사실을 블랭크하거나 특수한 경험을 지나치게 일반화, 그러니까 너무 크게 보거나 작게 보거나 바로 문맥적 의미, 독해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휘가 단순 어휘가 아니라 한자가 단순 한자가 아니라 이대로 다 문맥을 보는 독해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앞페이지 6번까지 하나도 그런 문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었죠? 그쵸? 하나도 없었죠? 네, 답은 침소봉대 이렇게 가주면 되고요. 1번 각주국엄, 2번 권토중래, 3번 와신상담 이렇게 보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7번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7번에 가니까 이제 드디어 문학의 고전 문학 나왔습니다. 참 이번 좀 아쉽게 이런 좀 문학 문제가 아주 막 이렇게 그 까다로운 아쉽게라고 하면 또 그런가?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 무난히 풀 수 있는 그런 난도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이거는 직접적으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고 하니까 저도 좀 더 이렇게 마음 아프지 않게 말을 할게요. 자, 이 사설 시조 우리 이제 또 보시면 시조도 보시면 시조는 원래 우리가 가장 또 고전 문학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조 막 궁벽한 시조도 아니고 이거 기본서 이렇게 다 들어있는 보편성 있는 그런 시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또 아직 덜 유명하니까 적중을 또 많이 해야지 그 다음이 있어요. 저처럼 덜 유명한 사람이 적중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이 힘들어져요. 완전 솔직하죠. 그쵸. 그래서 완전 저도 안도의 한순간에 나올 줄 알았어요. 사실은 나올 줄 알았고,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모고로도 이렇게 풀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글을 감상하자라고 했습니다. 1번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려운 그런 문학의 이론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비문학까지도 같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표현법의 용어들이 이렇게 좀 섞여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문학을 막 많이 배워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동일 구절 반복한다라고 했는데요. 못 오던가 제가 색깔로 이렇게 또 칠해 왔습니다. 이게 동일 구절이지 뭐야. 같은 말이잖아. 해석은 안 되더라도 이게 똑같은 모양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또 알겠네요. 자, 그래서 어째보다 무슨 일로 보다와 우리 이 정도는 또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공부도 했고, 그러니까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 싸고 성 안에 담 싸고 담 안에 집 짓고 집 안에 뒤주 안에 괴는 상자죠. 그다음에 괴 안에 너.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4번에서처럼 단계적으로 이렇게 공간이 축소되어 있는 거 이것도 맞아요. 그리고 지금 어휘가 연쇄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앞쪽 부분은 이렇게 좀 맞죠. 근데 뒤쪽 감정 기복 같은 게 없어. 여러분 이제 감정 기복 같은 거 어떤 거냐면 우리 이제 시험 가까워지면 느끼는 거 있잖아. 아침에 막 기분 좋았다가 좀 모고 많이 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틀린다 그러면은 기분이 좀 가라앉았다가 이런 게 사실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복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께 맨날 그러잖아요. 그 모고는 좀 점수 안 나와도 제발 그렇게 너무 이렇게 슬퍼하지 말아 달라. 근데 어쩔 수 없죠. 사실 점수가 또 안 나오면. 자,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없어. 그리고 너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없어. 왜? 한 달이 30날이여니 날 보러 오는 하루가 없냐? 자, 그대로 섭섭한 감정 표출 되고요. 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짜 수가 대조돼서 뭐 어떤 길어진다는 뭐 이런 것들은 독해. 아예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비교적 쉽게 볼 수 있는 10원짜리 답지가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전 시가가 비교적 이렇게 좀 그래도 배운 시가가 나와졌다라고 해서 좀 더 저도 마음은 편했고요. 또
난도도 그렇게 막 아주 까다롭진 않아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많은 시간이 들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좀 괜찮았어요. 이제 이렇게 시험지를 분석하면서 받아들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올해 국가직 9급의 고전 시간을 그렇게 많은 시조와 고전 시가 막 이렇게 여러분들 막 이렇게 공부하신 거 가운데 그래도 공부한 게 나와줬다. 뭐 거기까지 만족. 자, 8번 한번 가볼까요? 자, 8번은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집 11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제가 그 문법 문제가 이렇게 줄어들더라도 비문학 지문에서 문법을 내용으로 하는 이런 언어 지문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그런 언어 지문들을 정말 우리 교재 자체에 제가 약간의 장문, 어휘, 어법을 한 번에 라고 하는 그 파트를 두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게 했죠. 첫 번째, 비교적 조금 기니까 여러분들 글을 읽어내리는 거. 두 번째, 어법 공부가 그대로 클리어되고. 세 번째, 이런 그 독해력까지도 업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 부분이지 않았겠습니까? 자, 지금 이제 신유형 없이 자 8번도 블랭크 문제 나왔는데요. 지금 블랭크가 두 개가 뚫려 있습니다. 가 부분에 하나, 나 부분에 하나, 가나 두 개가 뚫려 있는데요. 우리 연습할 때 블랭크 뚫린 거는 어떤 연습을 제가 많이 시켜드렸나요? 네. 어느 부분부터 읽어 들어가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자, 만약에 우리 시험이 논술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런 고민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읽으면 되죠. 하지만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이 블랭크 뚫린 부분을 중심으로 어느 부분을 읽어 나갈 것인가 역으로 찾아 들어가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가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음성기관의 움직임은 자동화돼요. 뭘 하면? 발음 능력을 습득하면 자동화. 음성기관의 어느 부분을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의식을 안 한다. 의식이 안 된대요. 그렇죠. 발음 능력만 있으면 자동화된대. 자, 그래서 우리가 모어에 없는 외국어 음성을 발음하기 어려운 이유는 블랭크가 있기 때문이다. 뭐 때문이야? 자동화. 음성기관이 우리 모국어에 맞춰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나마 그래도 우리는요, 우리 한국어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언어들을 비슷하게 다 발음해내잖아요. 적어도 맥도날드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자, 해서 바의 블랭크 이 내용이 들어가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내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지만이라고 하는 또 중요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 신호등 띄워가지고 이 접속사 삼형제랑 정말 많이 공부를 했죠. 자, 그렇지만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필체가 꽤 일정하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앞쪽에 그렇지만 했기 때문에 앞쪽에는 반대 내용이 있는 거죠. 여기는 의식적이고 여기는 의지와 상계, 의식적이지 않은 거. 자, 그래서 필체가 꽤 일정하다. 필체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건 뭐야? 손을 놀리는데 자동적인 거죠. 왜? 의지와 상관없는데도 의지가 안 돼. 의지랑 상관없어. 무의지야. 그런데도 필체는 그러면 삐뚤삐뚤 거야 되잖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바로 손을 놀리는데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면이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만 읽고도 이렇게 가능한 게 우리 시험은 이렇게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이다. 아래쪽에 이 부분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이 내용들이 없어요. 가, 나가 다 맞는. 그래서 제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좀 편히 보려고 일치, 불일치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우리 공무 국어의 필셋을 좀 제외한 이런 시험들은 일치, 불일치를 거의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추론 문제들도. 자,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미리 이렇게 색깔로 다 도려내 가지고 왔으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9번이 바로 이 국교를 가장한 그냥 어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문법이 약간은 섞여 있는. 자, 하지만 일생활적으로도 우리가 그냥 문법의 내용을 좀 몰라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이 9번 부분이기는 하죠. 그래서 9번이 나와줘서 그래도 땡큐다. 그리고
좀 공부를 우리가 이제 함께 좀 쉽게 어떤 코드를 찾아서 공부를 했던 그런 문법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 나와서 이제 문제 보고 저도 이제 또 한 번 이제 안심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준말 시험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리면서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렸냐면은요. 자, 먼저 우리 교재에 어떤 부분인지 말씀드릴게요. 자, 국규에 이렇게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의 페이지 01권에 230페이지 여기는요. 제가 이렇게 우선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만 이렇게 하나씩 얘기를 했는데요. 기본, 기출, 통역. 너무나 그동안도 시험이 많이 나왔었고 좋아했었고 그리고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다 다루었던 그런 거라서 제가 일부러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데려온 거예요. 여기는 너무 많아. 너무 이렇게 좀 많고 해서. 그래서 문제도 이제 쉽게 이렇게 이론을 공부할 수 있는 게 있었죠. 어떻게요? 앞쪽 끝에 기역, 디귿, 비읍. 한마디로 바닷가에는 선장님 계시는데 선장님이 그날 소주 한잔 하시고 하! 하고 떨쳐버린다 그랬죠. 떨쳐버리기 때문에 하! 하고 통으로 떨어버리기 때문에 뒤쪽에 뭐가 안 나온다? 바닷가. 기역, 디귿, 비읍 뒤에는 거센 소리가 안 나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 그런데 지금 니은하고 리을 뒤에 딱 거센 소리가 있네. 답은 기역, 디귿, 빛의 속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이런 이제 어휘나 약간의 문법이 섞인 이런 문제들이 5문항이 좀 빛의 속도로 답이 나오는 그런 문항들이어서 조금 더 독해 쪽에다가 더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9까지 9급은 전체적으로 다 인정들 하시잖아요. 지문이 아주 많이 사악하게 길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시간은 이렇게 쓰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번엔 계속되는 우리 어휘 문제 한번 가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 한자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도 제가 이제 방금 이렇게 데려온 것처럼 우리 이제 기본서 어휘에 보면은 한자를 공부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어휘를 공부할 수 있게 기출 어휘 300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자 이음어라든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한자의 범위를 좀 축소해서 꼭 보고 가면은 시험 문제에 걱정 없이 풀 수 있다. 왜? 한자 성어는 어차피 우리가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한자력과 한자 어휘력과 그리고 기출어휘 300제. 그러니까 저희 쌤들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좀 단권화할 수 있고 시간을 좀 이렇게 덜 뺏어갈 수 있고 또 좀 압축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딱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기출어휘 300제 정말 똘똘하게 잘 만들어진 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을 제시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설명하면서도 그대로 얘기를 했던 거죠. 이건 사실 너무나 이제 기출이 좋아했던 기재 등재 계제 이쪽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보고 간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서에서도 보고 동영에서도 보고 모고에서도 보고 했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아주 난도가 센 그런 한자 문제는 아니었다. 추자 아니잖아요. 이 기자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인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얘기하지 않을래요. 자, 다음 11번 문제 볼게요.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우리 기본서 03권의 페이지 198페이지를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이쪽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문맥에 관련된 지각과 생각 이쪽 문맥에 관련된 이런 내용인데요.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먼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보시고 저랑 11번 그 기출되었던 이 페이지를 좀 더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독해 문제가 늘어나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굉장히 강조를 해드린 게 바로 이 맥락이라고 하는 거죠. 맥락. 그러니까 상황 맥락도 있고 글의 맥락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께 너무나 강조드렸던 이 용어 방금 전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린 여기 부분에서도 너무나 열심히 준비를 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 일치 불일치로 풀어내면 됩니다. 보니까 발문 확인한 후에는 답지 가서 이렇게 답지 읽기 하신 다음에 올라가는 거죠. 저는 오늘 풀이를
뭐 여기에서 독해 수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이렇게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다 이렇게 분석을 해온 색깔로 이렇게 도려내온 걸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답지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위에 올라가면 되는데 보니까 공통적으로 지금 다 분홍이들의 뭐가 있어요? 프레임이 있습니다. 프레임이란 얘기. 그리고 프레임 정도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제가 알면 우리 영어를 공부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프레임이라는 단어는 다 알지. 내가 아는데 국어인 내가 아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4개 답지에 다 프레임이 있고 이 프레임에 관한 얘기구나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위에 가서 이제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쓰고 무언가를 생각하다. 자기 하나의 필터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뭐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교적 읽기가 또 쉬웠어. 자, 그리고 중간에 나 중요한 문장이야. 따라서라고 하는 걸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세모를 해주시고 한마디로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3번에 가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프레임은 극복할 대상이 아니라 어떤 맥락 가정하에서 일어나는 한마디로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는 것. 자, 그래서 3번은 틀린 내용이다. 인간의 지각과 사고를 확전한 과정에서 프레임을 극복할 대상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따라서 이하에 따라서는 너무나 중요한 접속사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답지를 먼저 이렇게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답지만으로도 답지만 읽었을 때도 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프레임이라고 이걸 프레임에 관련된 얘기구나 라고 하는 것도 빛의 속도로 또 생각하고 지문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이런 이제 그 답지 활용법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제 12번 기본서 03권의 124페이지. 제가 또 우리 이제 달라진 우리의 이 시험의 경향 중에 하나로 기본서 그리고 독해를 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또 특히 이제 올해는 이제 독해 단과를 또 이제 많이들 찾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아주 학교를 배제하진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수능 이쪽에 그 나오는 국어 시험의 그 내용들, 독해 지문의 그 소재들을 보자면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골고루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이제 공무 국어 쪽에서는 과학, 기술 쪽은 잘 안 나왔죠.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학기술 쪽이 안 나오니까 공무국어에 독해가 쉬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기술 쪽은 아무래도 좀 정보의 양이 많고 좀 우리가 많이 공대 나오신 분들 아니면 그러니까 저를 입장으로 생각을 해도 그런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량도 많지 나한테 익숙한 어떤 단어들도 아니지 읽다가 머릿속에서 정보가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소재인 거죠. 그동안도 아주 안 나온 건 아니지만 많이 안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지문들이 많아질 거예요 라고 하는 것과 함께 뭐 매체라든지 혹은 뭐 AI 그리고 뭐 메타버스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이런 소재들을 우리가 보고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은 아니더라도 그러한 것을 보고 갔는지 안 보고 갔는지 그 내용이 머릿속에 있는지 없는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글을 읽어내는데 이해하는데도 그렇고요. 시간 싸움에서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뭐 비행기 얘기도 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셨단 말이죠. 저 박수. 다 보셨던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그래도 조금 덜 좀 이렇게 덜 미안해요. 자, 그다음에 12번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답지 이렇게 보시면은요. 항상 답지에서 내가 본문을 어떻게 조리해야 되는지 이거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에 제가 또 공통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을 색깔로 이렇게 같이 해갖고 왔습니다. 인간, 조종사 다 인간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비행기라고 하는 이 기계와 인간 이쪽에 대한 얘기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계를 대상으로 싸우자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가끔 그 뭐지? 유튜브 같은데 그 숏 여기에 막 엄청 기계가 지금 막 무섭더라고요. 막 그 로봇 같은 것이 건물에서 걸어 나오고 막 이런 거 진짜 같고 나중에 진짜 저 기계한테 우리 막 응?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 막 정말 영화에서처럼. 근데 그런 인간과 기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올해 이렇게 시험들에 또 이렇게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게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독해가 실생활에서 정말 이제 관심 있는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이번 국가직 9급의 그 독해의 제재들은 그런 면에서 정말 저는 출제진들께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 말씀 또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해서 이제 뭐 여러분들 제가 또 잠깐 흥분했군요. 답을 안고 가버렸어. 막 이렇게 적중했다는 거 막 자랑하다가 죄송해요. 그러려니 하세요. 여기 이제 그렇게 보니까 이제 인간 이쪽 정리가 돼야 되고, 또 이제 비행기 이쪽에 기계 쪽을 좀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또 어떻게 읽으면 돼? 답지를 보니까 어떻게 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점이 보여. 차이점을 보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뭔가 비교가 들어가는 거야. 뭐뭐는 뭐뭐지만 뭐뭐는 뭐뭐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보잉 대 에어버스, 베테유 대 보잉. 그 다음에 에어버스 조종사, 보잉 조종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조, 차이점 이렇게 보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위에 읽으러 가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차이점에 맞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접속사가 잘 되어 있으면 비교적 우리가 이제 난도를 쉽게 이렇게 글을 이해해 갈 수 있죠. 여기 보면 이와 다르게 보잉, 이와 다르게 에어버스. 보잉과 에어버스의 이러한 차이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위쪽에는 이제 비행기 얘기, 아래쪽에서는 이제 인간 얘기 나오는데, 여기 이제 보잉사 얘기 있고 반면 에어버스 해가지고 여러분이 비교적 읽기는 쉬운 부분이고요. 제가 여기 이렇게 이제 색깔을 해가지고 왔잖아요. 답은 1번에서 이쪽 부분에서 나 이런 얘기 하러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요, 기계를 다루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데, 바로 보잉은 시스템의 불완전성을, 그리고 이제 여기 인간의 실수를, 그리고 에어버스는 인간의 실수를 고려해서 설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앞쪽 부분 조금 요약, 뒤쪽 부분 조금 요약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나머지의 내용들은 여러분들 제가 또 위에다 이렇게 좀 해놨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자, 다음의 문항을 이렇게 또 보러 갑시다. 자, 벌써 13번입니까? 벌써 13번 왔습니다. 지금 막 어디 도망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13번 왔습니다. 자, 기출 191페이지에, 기출 문제집 191페이지에 우리 이제 분노에 관련된 이런 내용, 그리고 뭐 불안함,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이렇게 가장 적절한 것 그랬는데요. 이런 소재들을 우리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함께 얘기를 하고 간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을 답지에서 읽어가지고 오면 되냐면, 자, 이런 뭐 위험한 상황을 인식한 경우, 근데 이건 어때요? 이건 이제 두려워, 외출하지 못하고, 뭐 이거는 또 뭔가가 또 두려워? 근데 지금 제가 색깔을 또 이렇게 해갖고 온 거는 1번과 2, 3번이 좀 차이가 있죠. 2번하고 3번은 바로 어떤 내용이에요?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불명확한 이 위협 때문에 생긴 일들. 그쵸? 이런 사고 안 났어. 이런 일 아직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아직 일어날지 모르는 불명확한 거죠. 그쵸? 그럴 때 바로 어떻다? 불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하늘색 표시되어 있는 거. 공포를 느끼는 것은 나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여기 보세요. 자신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을 하면은 공포감보다 불안감이 더 크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 공포가 더 크다 그랬죠. 자, 제가 일치 불일치
이렇게 연습 잘해야 된다. 엄청 강조드렸죠. 지금 보니까 어때요? 제가 이렇게 다 색깔을 해갖고 오니까 더 눈에 잘 보이시죠? 다 죄다 일치불일치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말귀 좀 우리 알아먹고 서로 의사소통 되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사실 이렇게 말만 나가는 게 아니라 말투도 있고 또 이제 비언어적인 그런 막 요소들 이런 것들이 더해지니까 더 잘 이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뭐 어려운 얘기를 우리가 막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 이제 맨투맨으로는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는데 왜 활자하고는 의사소통이 안 되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활자하고 친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글자, 여러분이 글자하고 안 친해서 그래요. 여러분은 영상 세대잖아요. 유튜브 막 이런 거 그리고 짤막한 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시험을 그래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하니까요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활자하고 친해지셔야 됩니다. 활자하고 친해지기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이렇게 보시면 이제 독해는 잘 따라오는 그런 부분이고 자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13번 또 뒤쪽에다가도 우리 불안고동, 이렇게 또, 이건 또 왜 데려왔냐 하나만 또 얘기하지. 이것도 완전 너무 적중해서 하나 또 자랑하고 싶어서 또 이해해 주시고. 자, 다음 14번. 이제 14번의 내용도 과학의 내용인데요. 우리 또 이제 연습을 좀 했던 그대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그 다음 뭐 이제 이런 천체 얘기, 이거 했던 거 동영 페이지 294페이지 있는 거 그대로 또 이렇게 데려와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14번 또 동영의 302페이지에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천체 얘기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재들을 다 공부하니까 과기 쪽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안 보고 가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뭐 이런 천문 이야기, 아리스토 막 얘기 나오고 이런 거 나오면 막 보기도 싫은데 여러분 여기 이제 소재들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다 우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 그랬는데 여기 이제 내용들 보시면 우리 그 답지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 좀 여기서 굳히게 하고 갈까요? 요약이 좀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프톨레마이어스 그 다음 천동설 설명 결국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즉 주전원.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답이 2번이 틀려 있는 거죠. 프톨레마이오스. 여기 좀 줄여서 이렇게 한번 보죠. 프톨레마이오스. 이거 잠깐 좀 빼고 주전원. 근데 왜 이게 지동설이야? 여기 천동설이라고 했는데 위치만 바뀐 거. 아하 어떤 식으로 답지 만들어집니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선생 여러분들하고 7가지 법칙으로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신호등 이론 7법칙, 7구조 막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공부했던 그 방법의 답지입니다. 자, 그 다음 15번 또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어휘 문제입니다. 사실 뭐 이것도 이렇게 뭐 기본서, 기출서, 동영에서 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이제 우리 이제 국규의 내용이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 표준어 여기 뭐 이제 뭐 우리 그대로 얘기했던 아지랑이 뭐 이런 거 다 있고 의례 이번에 답인 의례도 이렇게 있고요. 위쪽에 그대로 이게 이제 269페이지 계속해서 뭐 이렇게 270페이지 이어지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1번에 있는 수염소 아니고 양념쥐 해가지고 양념쥐 앞에는 수수로 가기로 했잖아요. 약간 좀 잔인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양념쥐 해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양념쥐. 그래서 얘들은 스스로 가는 거. 그래서 굉장히 좀 쉽게 보셨을 거예요. 이제 뒤쪽에 피카츄 털이 있으면 시옷 안 넣는 거랑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거의 빛의 속도 0.0001초에 답이 나오셨을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뭐 적중된 거 다시 한번 뭐 필요도 없지만 이 적중 안 된 우리 교수님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전체 20문항 다 적중이다라고 하는 거 자랑을 좀 하려고 자랑한다. 뭐 죄송합니다. 그래도 보여드려야죠. 자, 16번 갈게요.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방안 그랬습니다. 와, 이것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서 와, 이거 그대로 교수님과 같이 공부한 거 나왔네요. 얘기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 부분이 우리 이제 기본서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중고등학교의 그 교육 과정을 제가 이렇게 다 분석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독서하고 요즘 또 이제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있는 문해력 부분 있잖아요. 읽고 쓸 줄 아는 거.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제가 실제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를 이렇게 떼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중요하게. 그래서 매체 얘기도 하고 이렇게. 매체 얘기도 하고 그리고 문해력 얘기를 그대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문해력 이야기. 미디어 리터러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서 또 쉽게 이렇게 또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뭐 속독이다, 정독이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독서 그쪽 교과 이론 부분에서 함께 하고 간 부분이라서 비교적 또 쉽게 이렇게 보셨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좀 이제 마음을 놓는 거죠. 사실 자랑이라는 말이 아니라 교수 입장에서는 일종의 좀 성적표 같기도 해요. 좀 조바심이 나죠. 그러니까 내가 막 적중을 많이 해서 내가 뭐 잘나고 싶다가 아니라 여러분 현장에서 수험생 여러분과 함께 하고다 보자면 지금 정말 잘해야 되는데 막 걱정되고 왜냐면 그런 아파하고 또 열심히 한 모습들을 다 보는데 제가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 한 시간이 제가 그 수험생의 앞날에 나쁜 짓거리를 한 그 시간을 좀먹은 교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이제 다행이다. 이 부분에 나와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문맥에 수정하는 내용 수정의 객관식 문제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또 가볍게 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틀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해설지에서 이렇게 보고요. 오늘은 좀 이렇게 제가 필요한 부분들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내용. 17번. 우리 이 부분 준비함에 있어서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이제 기본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니까요. 뭐 박재삼 같은 경우는 유명한 작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서에서 이렇게 다 다루고 또 실제 시는 모고에서도 이렇게 함께 하고 했던 부분이라서 뭐 크게 또 어려움은 없습니다. 시 자체도 많이 까다롭고 그런 시는 아니기 때문에 자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 박재삼의 매미 울음 끝. 그러면 우리 이 항상 문학작품은 또 작가하고 제목을 좀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매미 울음이 아니라 매미 울음 끝이니까 우리가 끝에는 항상 뭔가 깨달음이잖아. 이 시도 뭔가 그런 내용인가? 라고 하는 것을 빛의 속도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위쪽으로 보니까 일리언이 있네 라고 하는 거 확인하고 아래 답지 보니까 뭐 자연현상 뭐 그리고 이미지 사랑의 속성이다 그리고 뭐 이런 그 반어법 나와 있는데 뭐 이 문제가 그래도 17번이 그래도 조금 더 문학 용어가 섞여 있다라고는 하지만 난도는 또 그렇게 아주 까다롭지는 않은 왜냐면 우리가 이제 반어하고 역설 같은 경우는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으로 우리가 클리어하고 가는 문학의 개념어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진달래꽃 이거는 그동안 이제 뭐 기출이 많이 되기도 했지만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문학 공부를 할 때 꼭 공부를 하고 가는 그런 시 중에 하나잖아요. 반어와 역설 공부하기도 되게 좋고 그래서 이 반어하고 역설이 나온 것은 점수 달고 가는 거죠. 읽기만 하면 반어는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속마음하고 반대로 너무너무 예쁜 꼬마 아기한테 막 아유 못나니 이렇게 하는 거 너무너무 예쁜데 뭐 이런 것들이 반어법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역설법은 찬란한 슬픔의 봄 그래서 모순되는 거 그런데 뉴 미닝이 나오는 것.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위쪽에다가 이렇게 체킹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은
아무 기척도 없이 정적의 소리인 듯 쟁쟁쟁. 기척이 없는데 쟁쟁쟁이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아주 어렵지는 않게 역설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 거고, 나머지 답지들도 그러니까 뭐 청각, 시각 뭐 그대로 잘 찾을 수 있고, 자연현상 감각 제시했고, 그리고 사랑의 속성으로 1년에서 2년. 사랑도 어쩌면 그와 같은 것인가?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휘나 뭐 그런 문학이나 죄다다 독해 맞죠? 독해형 독해. 나는 한국인이다. 거진 그런 문제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우리 갑니까? 18번입니다. 이제 뒤쪽으로 다 비문학의 내용이 있는데, 뭐 19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문학의 용어가 좀 섞여 있기는 하지만 이제 문제 자체는 비문학이죠. 18, 19, 20 죄다 다 비문학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자, 우리 이제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동영의 305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간 그런 신과 인간의 얘기입니다. 신과 인간의 얘기. 와, 이렇게 또 다 공부를 우리가 또 하고 갔습니다. 18번. 자, 그래서 여기도요, 답지 한번 보는 연습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3, 2, 1이라고 이렇게 해갖고 온 거는, 이거는 또 이렇게 또 굉장히 또 쉽게 또 답지를 만들었더라고요. 첫째, 둘째, 셋째 부분에서 그대로 답지를 또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가 이제 3, 2, 1, 셋째, 둘째, 첫째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4번 답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붉은색하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왔잖아요. 위쪽에 보시면 파란색에서는 호메로스의 이 일리아드 오디세이아에서는 신과 인간의 세계가 하나래요. 그리고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서는 분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때요?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 비해서 오디세이아에서는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높다. 여기 본문에서는 결합 정도가 높다라고 답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말이 조금 본문에서는 조금 다르긴 하죠. 얽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단어 바꾸는 거. 우리 이런 얘기들을 다 연습도 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18번 마지막 끝부분에 와서 이제 끝부분에 이제 막 오면은 아무래도 시간도 좀 그렇고 기운이 조금 빠진다고 할까? 계속 이제 막 글자들을 보고 있으니까. 근데 좀 그래도 이렇게 좀 정리가 잘 돼 있는 글이어서 여러분들께서 보기가 아주 까다롭지는 않지 않았을까. 자, 이제 19번의 몽유록의 이 이야기는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제가 아이고 또 자랑을 하려고 하나를 더 이뤄왔네. 18번 뒤쪽으로 또 이렇게 그 신하고 인간 이야기, 이성 이야기, 신앙 이런 인간 이야기. 자꾸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온 거야. 자랑하려고. 욕 얻어 먹으려고. 자, 19번. 몽유록 이쪽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기본서입니다. 문학 04번이 기본서 04번이 문학이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몽유록 얘기를 했죠. 우리 이제 몽유록에 이제 이렇게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지문 자체를 이렇게 한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하고 문학을 통해서 이렇게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서 어차피 이제 공부는 비문학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푸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읽어내리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거 그랬는데요. 여기도 제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답지 7법칙이 그대로 많이 투영되어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제가 그 7법칙을 지금 저하고 독해 공부를 또 안 한 수험생 분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막 이제 뭐 신호등 이론이랑 뭐 7법칙을 소개하지는 않아요. 막 가끔 그걸 했는데 오히려 그게 이제 나는 그런 거 배우지도 않았는데 뭘 자꾸 저런 걸 얘기하냐? 뭐 자랑만 하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최대한 자제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17세기보다 나중 시기의 몽유록에서는 몽유자가 현실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치하지 않는 것. 자, 여기서 지금 뭐라 했어요? 17세기 이후 그랬죠. 17세기 이후 창작된 방관자형. 그래서 17세기 이후에는 방관자형이에요. 그래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경꾼이래.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걸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17세기보다 나중 시기의 몽유록에서 더
현실 비판한다. 현실에서 참여한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가장 또 많이 만들어내지는 그런 답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 버리는 거. 그래서 2번 답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라스트 20번. 와,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번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자, 20번. 자, 이 문제는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기본서 03권 페이지 48페이지 이런 이제 매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뉴 미디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고, 제가 여기에다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이걸 뭐 설마 이제 교수가 이걸 막 이렇게 읽어내리고 있진 않고 여기다가 막 이것저것 막 잘난 척하면서 또 얘기를 막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뭐 제가 메타버스 얘기도 하고 뭐 다 그렇게 잘난 척을 했던 거라서 여러분들이 또 저하고 이렇게 또 공부하시고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여기 이해한 내용으로 이번에는 적절한 거예요. 제가 녹색 부분을 이렇게 해갖고 왔는데 어떤 식으로 답지에서 모양이 좀 바뀌었나 이 부분으로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답지에 보니까 디지털 트윈에서의 시뮬레이션으로 현실 세계의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방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바꿨나 잘 봐주세요. 여기 보니까요. 국내외의 글로벌 기업들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여 사전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을 높였다. 디지털 트윈을 도입해서. 그래서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일치 불일치로 이렇게 잘 찾는 연습을 또 저하고 하셨거나 또 독해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잘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해 이렇게 또 독해를 잘 준비하시고, 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능 세대들이 좀 이렇게 또 많으시고 하니까 좀 더 이제 이런 길이에 이제 비문학 길이 이 정도는 좀 많이 까다롭지 않게 그래도 읽어내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접속사나 이런 것들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독해가 아주 막 까다롭진 않았어요. 다만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험이 정말 이제 시대적인 흐름을 잘 탄 그런 제재들이 비문학 제재들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 이제 교재에서 연습을 제가 그쪽 방향을 잡고 연습을 하고 보내드릴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좀 덜 죄송한 거죠. 그 부분이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저를 믿고 오셨으니까 저도 책임을 다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뭔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좀 뭐 어떤 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서 같이 이제 적중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덜 유명하니까 안정감 들으라고 그리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교재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활용을 해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교재를 좀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서 9까지 9급 해설을 이렇게 보면서 국어의 특징까지 이렇게 이어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이전 시험과의 이런 차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에 정리가 됐고, 전체적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학습의 대체까지 이렇게 잘 찾아가는 그런 열심히 목이 터져라고 그래도 이렇게 외쳐보는 해설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좀 그 지문 자체를 분석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 또 이제 해설지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하고요. 어떤 식으로 답지가 나오는지, 그리고 신유형은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좋은 대책점을 찾고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기초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이거는 이제 하반기 쪽에 있는 시험을 보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는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기초는 탄탄해야 됩니다. 기초.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거 분명히 다릅니다. 약점 체크 잘 해주시고요. 마지막 파이널 모고 꼭 잘 참여하셔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이런 점수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 저한테 좋은 결과 알려주세요.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